성일입니다. 5월 12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미군은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시간을 끌수록 대가가 커질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중동 전세 정병화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다,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화는 용납 안 된다, 심지어 멍청하다고 비난하면서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연병장치에 의존한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결국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쟁을 끝낼 단순한 계획이 있다면서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폭스뉴스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재개가 가시화하자 이란도 맞대응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얕은 수심과 선박들이 밀집한 환경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극소형 잠수함으로 미군 함정과 상선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종전협상 대표로 나섰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 측 종전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면 넉 달 안에 입주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만 한정됐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된 겁니다.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관할 구청 등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넉 달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주 시기만 늦춰줄 뿐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2년간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달 안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출회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여전히 적용되고 대출 규제로 인한 갈아타기가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고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을 확인한 후 자동 지급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일부는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얘기라면서도 원칙 없이 초과 이익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노사가 오늘 다시 협상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조정안을 마련해 노사 설득에 나설 계획인데 협상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오늘 신중한 모습으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최고 대우의 특별 포상을 줄 수 있지만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에 여전히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정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번 재협상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후조정은 법정 기한 제한이 없어서 노사가 동의하면 추가 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노위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7년형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늘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주봉 정상 400m 아래 계곡에서 실종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은 초등학생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주봉 방향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주요 지수는 장 마감 후 선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오늘 밤 발표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기대로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상승하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0.19%, 나스닥 종합지수는 0.10% 올랐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 기록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500포인트가 넘는 등락을 보이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장중 7,999포인트까지 오르며 8,000선 돌파를 시도했던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하락하며 7,600선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하며 1,200선을 내줬습니다. 외신들은 AI 국민 배당금 제한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는데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져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9.09포인트 하락한 7,643.15포인트에 코스닥은 28.05포인트 하락한 1,179.2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하락 반전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5% 이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 이상 하락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전기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1분기 깜짝 실적에 로봇 사업 가시화 속도가 기대 이상인 LG전자는 18%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한 롯데쇼핑과 달바글로벌도 강세로 각각 4%와 13%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